자, 김원우의 작품 무기질 청년. 자, 일단 보기로 들어가 줘야 되겠죠? 보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2년의 3월에 31번부터 34번까지 문제이고요. 보기 들어갑니다. 자, 보기. 무기일 청년. 아하, 제목이 무기일 청년이구나. 일종의 액자 소설로. 아하, 첫 번째 형식상의 특징을 줬어요. 액자 소설이란 건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내화와 외화로 되어 있다. 바깥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액자는 말 그대로 바깥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는 연관관계가 있어. 보통 연관관계가 있는데 두 개의 소설 가능성이, 두 개의 소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소설을 보면서 읽으면서 액자 소설이 이런 거구나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외화, 내화가 있다는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자,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하. 자, 액자 소설인데 첫 번째 정보로 주어진 건 뭐냐면 내부와 외부가 어떻게 된다? 번갈아 제시된다. 내부와 외부가 번갈아 제시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이만집의 일기로 내부 이야기는 뭐야? 두 번째, 내부의 이야기는 뭐냐면 외부의 이야기 나가 제시한, 내가 설명해준 이만집 일가로. 자, 내부의 이야기는 외부의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이만집 일기. 등장인물 하나 나왔고 일기로 되어 있대요. 일기 스토리. 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외부 이야기는 뭐라고? 외부의 나의 소감과 비평. 무엇에 대한? 이 일기, 내화에 대한 비평. 자, 그리하여 AB가 나왔네. AB가 나왔어. 이런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A 내부 이야기의 나와 외부 이야기의 나는 유사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랬어요. 내부 이야기의 나, 이만집이 될 것 같은데 이 나와 이 나 사이에는, 자, 네 번째, 이 사이에는 바로 유사하거나 유사한 점도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네요. 됐죠? 유사한 면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 찾으란 얘기네. 자,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외부 이야기의 내부 이야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한 내용을 덧붙여 작품 위의 폭을 넓히고 있다. 아하. 어쨌거나 이 소감과 비평 다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걸 가지고 뭔가 확장되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뭐 알게 됐냐면, 보기를 통해서 뭐 알게 됐냐면, 번갈아 나오니까 내화, 외화로 왔다 갔다 할 거고, 내화는 만집이 얘기라, 만집이가 등장해서 뭐뭐뭐 하고 있으면 그건 내화야. 그 만집인의 이야기, 일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으면 외화야. 끝났어. 됐지? 그럼 사건 나누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번갈아니까 내화, 외화. 아니면 외화, 내화, 외화, 내화.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자, 소설 바로 들어갑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있네요. 자, 줄거리. 항상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인물 정보, 사건 정보를 찾는 거죠. 자, 나는 우연히 남의 서류 봉투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 이만집이 쓴 내 젊은 날의 비망록이란, 아하, 됐어. 자, 정리됐어. 제목이 일기장이 들어있다.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됐어. 나라는 인물이 우연히 서류 봉투, 즉 일기지, 이게 일기를 획득함. 그리고 그 일기에는 누가 있다? 이만집, 만집이 아저씨. 대학원생이래.
우리가 읽게 되는 순수한 소설 속에, 순수 소설, 문학적 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학원생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지식인이지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잘 나가는 대학원생 잘 안 나와. 알겠어요? 취직 못하고 대학원을 근근히 알바하면서 다니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대학원생들 나와. 선생님이 대학원 다니던 시절. 딱 그런 인간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 집이 좀 살만해가지고 막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어?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이건 드라마에 나오는 거지 소설에 안 나와. 순수 소설에 안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기 내용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나가 외화의 나가 되는 거고, 요게 만지비가 내화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고, 장면 1부터 들어갑니다. 장면 1.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 것을 보고 나는 단숨에 이게 바뀐지 난지 우리는 아직 몰라. 근데 살짝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일기를 읽는다. 읽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앞부분의 줄거리,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는 인물 정보와 사건 정보가 나오고 사건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그 사건이 뒤에 나온다. 바로 연결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를 얻어서 얘의 이야기를 얻어서 읽는다 그랬으니까 읽은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내화일 가능성이 거의 100% 높은 거지. 이해됐지? 내화야. 아버지 인물 잡고 굵은 글씨 내에 눈물이 슬퍼하셔. 나는 단숨에 염색 공장을 찾아온 사연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따단 공간 뭐야? 염색 공장. 항상 뭐 하는 거라고 했어? 장소, 시간, 체크. 그 다음에 인물 잡기. 아버지. 그 다음에 나 잡으면 돼요. 됐죠? 아버지는 뭐하고 있다? 눈물, 슬퍼하고 있다. 나는 단숨에 사연을 쏟아놨다. 대사 들어간다. 경집이 형이 자사고를 냈어요. 피해자 쪽에서 우주 진단을 끊어와가지고요. 을러대고 있어요. 타협 보려고 하는데 미적거리다 구속으로 떨어질까봐 걱정들 하고 있어요. 셋째 형이 판사로 있는 동창생 만나서 손을 써보겠다는데 어찌 좀 불안해요. 아버지께서는 에게는 그냥 제가 알리러 왔어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불안해요 하놓고 걱정하지 말래요. 애가 이상한 애네요.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다 듣기도 전에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쪽문을 돌아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구적거렸고 돌처럼 각이 진 당신의 등은 무태 올라와 무사람 들의 시선 속에 죽음을 앞둔 거북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비유적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버지는 뭐야? 기운 없는 모습이지. 됐지? 그냥 뭐만 여러분들이 가져오냐면 도살장을 향하는 소. 그거만 딱 느낌이 딱 오잖아. 오케이. 보면 알지? 야 그만 놀고 수업하러 가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돼? 이따 이거잖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으로 질질질 끌려오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그치?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아버지 나오고 나 나오고 큰형 경집이 형 나오고 그 다음 뭐야? 셋째 형 인물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뭐야? 당연히 이 사람과 나가 되겠고 이 경집이 형이 뭐 했다는 거야? 경집이 형이 차 사고를 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선 핵심적인 갈등 요소지. 항상 뭐라고 했어? 장면을 나누는 것은 갈등 요소 가지고 나누는 거라 그랬잖아. 왜? 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도 이것에 대해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삼형, 셋째 형도 이것에 대해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것만 정리하면 끝난 거야. 차 사고가 났는데 나는 걱정하면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끝! 됐지?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찾았다. 끝! 세 번째 얘기는 뭐야? 나 친구 판사 있으니까 내가 얘기 좀 해볼게. 걱정하지 마. 근데 믿음이 안 가. 내 입장에서는. 세 번째 형이 좀 그런가 봐.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좀 방귀 깨나 끼시는 분인 것 같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형이라고 그러니까 1, 2, 3 나지. 됐지? 아버지는 뭐해? 염색 공장에 있어. 잘 살아 못 살아? 물론 이 공장의 회장이거나 뭐 사장이거나 뭐 그러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 인물이 등장하진 않아. 등장하면 부정적인 인물로 착취하는 인물로 등장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쨌거나 1, 2, 3인데 3은 뭐 잘 나가이? 보니까 이 아저씨 뭐 하는 애냐면 살짝 먼저 힌트를 주면
형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형은 여기도 살짝 나옵니다만 고서적을 끄적끄적거린 고서적을 뒤지면서 뭔가를 연구하고 막 찾아대는 그런 사람이야. 즉 먹고 살기 힘든 사람. 오케이? 둘째 형은 택시 기사야. 이게 어느 시기냐에 따라 달라.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던 시절이 있었어.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 먹고 살만 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 친구 중에 택시 기사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살았어. 왜냐면 어린 시절에 소풍 갈 때 홈런볼을 사왔거든. 혜택 홈런볼. 그걸 사오느냐 못 사오느냐가 부자와 가난뱅이의 구분점과 같았어. 내 어렸을 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을 수 없는 과자야. 완전 구름같이 입에서 살살 녹는 과자. 내가 나이 들면 돈 많이 벌어서 한 박스 사놓고 먹어야지 하는 걸 그 친구네 집에 한 박스가 있었어. 놀러 갔는데. 그래서 야, 택시 운전수는 굉장히 부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럼 여러분들 궁금해지지? 선생님 아버지는 뭐 하셨는데요? 우리 아버지 고등학교 교장이었어. 놀랍지 않니? 고등학교 교장이 그때 중학교 교장이셨나? 교감이었나? 하여간 교감이나 교장이나 하셨어. 근데 야, 학교 교감 교장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보다 집이 가난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건 나도 이상했었어. 왜냐면 드라마나 영화 보잖아. 그럼 교장 선생 나오면 드라마에 아버지가 교장 선생이면 막 집안에 막 2층 집에 소파 있고 막 아버지가 파이프 물고 야, 이 녀석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막 이랬거든. 근데 우리 집은 산동네 막 이상한 집이야.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으려고 그러면 막 얼어 있어서 얼음 깨고 막 씻고 그래. 그래서 난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흑백 TV로 보면서 왜 우리 아버지 가난하지? 이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응? 그게 아니야. 집안이 가난했다니까. 나중에는 알게 됐지 뭐. 아버지는 근본이 없으셨고 형제들이 많았고 그리고 전혀 뭔가를 챙기는 게 없었어. 전혀. 나중에 알게 됐지. 내가 학교의 선생이 되는 순간에 알게 됐지. 그렇구나. 알게 됐지. 대신 시대가 바뀌면서 놀라운 뭔가 발전 한 게 있었어. 아버지가 간 학교에 재단에서 차와 기사를 대줬어. 그래서 우리 집은 가난한데 운전기사가 차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었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차를 아버지가 퇴직하는데 주었어. 그 차를 내가 물려받았지. 아버지 퇴직했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내가 자가용이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기름값을 낼 수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는 거지. 놀라움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차는 거의 서 있었고 내가 한번 졸음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는 바람에 폐차했어. 참 불쌍한 차였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했네. 그래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겠지? 갈등 요소가 하나 딱 던져지니까 사람들의 입장, 심리가 다 나오는 거야. 아이고 끌려가는 소예요. 나 어디 갔냐? 아이고 걱정돼요. 하지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요. 야 걱정 마. 나 친구 있어. 끝. 정리됐지? 아주 단순한 거야. 소설 쉬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내 말을 채 듣기도 됐구나. 그 다음 아버지는 큰 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연히 상업학교까지 나와서 평생을 그리셨다.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가 나가 나오고 뭐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버지에 대한 나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농사나 지으셔야 되는데 학교를 괜히 나와가지고 평생에 그르친 거야. 아버지 경우에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뭔 소리야? 교육을 괜히 받았다. 아버지가 교육받은 건 옳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교육받은 건 옳지 않았다. 반풍수 집안이 망친다.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이 속담 알아 몰라. 반풍수 집안 망친다. 모르겠지만 느낌이 싹 오지 않냐? 그치? 반쪽짜리 무엇인가가 어설프게 거시기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풍수라는 건 풍수지리 있잖아.
그러니까 반풍수라는 건 내가 풍수지리적인 뭔가를 알고 있는 자인 거야. 내가. 근데 어설퍼서 오히려 망치는 거지. 내가 입시 전문가야. 내가 원서 써줄게. 근데 내가 반쪽짜리 입시 전문가인 거야. 오케이? 그래도 내가 써줬는데 다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 됐지? 근데 속담 몰라도 소설 읽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많이 배울수록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버지는 교육이 필요 없지만 이 교육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네? 그치? 나는 뭐야? 필요하다. 아버지에게는 필요하지 않음. 포인트 끝났어. 즉 항상 뭐야? 인물 나왔잖아. 대상에 대한 태도가 정서야. 상황, 사건에 대한 태도가 정서야. 그것만 정리하면 소설은 끝이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근데 그걸 잘 정리하는 방법은 얘네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심리가 드러나는 걸 잘 잡으면 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심리는 뭐야? 여기 끌려가는 소 같은 아버지의 심리. 무엇에? 형이 사고 난 것 때문에. 됐지? 여기 가장 중요한 심리가 뭐야? 나는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됐잖아. 이해됐지? 그럼 왜 필요하다고 하는지 볼까? 밑줄 기억.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각자의 양심이 한 시대의 질주와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냐는 것은 우리가 날라리 학력에서 곧장 드러난다. 뭐라고? 양심이 시대와 잘 맞는지를 학력에서 드러난대. 뭐 어려운 말이야 이거. 바로 안 와닿지? 안 와닿지? 안 와닿지? 안 와닿는 상태로 그냥 있어. 안 와닿아. 곧. 왜냐면 내가 왜 그냥 있으라고 그러냐면, 이게 안 와닿는다 그래서 이 문장을 곱씹고 앉아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지? 문학을 빨리 풀고 독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헤매고 자빠져 있으면 망했어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씨, 그럼 넘어가. 앞뒤 문맥이 있잖아. 뒷문맥을 보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양심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따다. 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니들 몰랐잖아. 솔직히 잘 빨리 안 오잖아. 그치? 자, 앞문맥은 뭐야? 나 같은 경우는 교육이 필요해. 아버지는 필요 없었지만. 띠리 뭔 소리야? 그리고 뒤에 딱 뭐가 나왔어? 배운 사람이 수록 출제 포인트 이거잖아. 그래서 밑줄이 기억에 켜진 거네. 됐지? 배울수록. 배움이 켜지면 커질수록 관계. 됐지? 독서에서도 맨날 하는 거. 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양심이 쭈그러든다 이런 얘기지. 됐어. 살이 너무 쪄서 양심이 보이지 않는지도 모른다. 양심 다시 받고 살찐 사람들. 살이란 결국 적당주의의 탈을 쓰고 병든, 그것도 중증인 이 사회 부화내동하는 능력 자체일 것이다. 자, 뭐야? 살. 자, 여기다 덧붙인 건 좀 어려워. 살은 결국 뭐야? 부화내동. 그냥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 그냥 연결하면 우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살찌신 적이 없었어. 평생에. 무슨 말 알겠지? 우리 아버지의 어찌 보면 부하 직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평교사 혹은 교감 선생님 뭐 등등이 막 살쪄 있는 걸 막 기름기가 막 흐르고 막 그런 거 봐. 2층 집에 살고 막 그냥 좋은 차를 끌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말라깽이였어. 좋은 음식 자체를 드시질 못해. 드셔본 적도 없고 맛도 몰라. 그러면서 이제 옥상에다가 상추 키우고서 산동네 상추 딱 따가지고 먹으면서 우리 아버지 항상 하던 말씀이 있었어. 정주영이보다 네가 행복한 거야 임마. 왜요? 이런 상추를 먹잖아. 아버지 그 사람이 더 좋은 거 먹자. 닥쳐 이 새끼야. 그렇게 사셨거든. 엄마 알겠지? 알겠지. 그럼 뭐야? 우리 아버지는 절대 부화내동 하지 않은 거야.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뒷돈을 받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 이런 걸 전혀 몰랐던 거야. 강직하셨던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살이 안 쪘어. 배우긴 많이, 어쨌거나 옛날에 선생이 될 정도면 배움이 많았어야 되는데 양심이 이렇게 되진 않았던 양반이요. 청렴 결백하신 양반이었는데 어쨌거나 뭐 그렇게 됐네. 됐지? 그러면 대강 감 잡았지? 그러니까 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조금 어렵지만 이 관계, 이 수록 출제 포인트 요거 가지고 그냥 딱 뭔가를 잡았단 말이야. 그래놓고 기억을 한번 가봐. 되는지 안 되는지. 기억에 가봐. 사람들이 속물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비롯된 표현이다. 맞잖아. 몰라도 아무 상관없었지. 됐지? 자, 그런 얘기야. 그런데 살짝 설명을 해주면 이런 말이야. 양심이 시대의 질주와 빠르게 보조를 맞추느냐. 자, 이제는 좀 알게 되는 거야. 양심이 시대의 변화와 보조를 맞추느냐 했을 때 학력에 드러난다. 학력.
배울수록 양심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못 따라간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어쩌고 물질 막 풍요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양심도 더욱더 강해져가지고 나쁜 짓을 안 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양심은 저 뒤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에만 빠져서 사람들이 뭐하고 착취하고 얻고 쌓아두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읽을 때 얘는 필요 개뿔도 없는 거야. 뭐만 알면 돼? 이거만 알면 돼. 배움이 클수록 양심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거만 알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대에 맞춰가려면 공부가 필요할지도 몰라. 이해됐지? 응, 끝.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나라나나나 출제 포인트 또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일의 선우책을 딱딱 부러지게 따지고 나서 횡하니 엉덩이를 털어 일어서고 셋째 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뒷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돋보였다. 저 뭐야? 나는 또 대상이 뭐야? 아버지가 심리가 나왔으니까 삼형이보다는 훨씬 낫다. 나에게는 돋보였다 그랬어. 좋다는 얘기잖아. 왜냐하면 인간적이어서. 뭔가 인간적이어서. 사실은 뭔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뭐야? 뭔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이 있는 이 삼형이가 있는 게 좋지 않냐 사실? 그지? 엊그저께 새벽에 대해서 조카한테 전화 왔거든. 삼촌 어느 회사의 대리야. 근데 사장이 어쩌저쩌 해서 자기한테 심할서를 쓰게 뭐 어쩌저쩌 막 스토리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자기한테 해코지를 할 것 같다는 거야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서 야 그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를 만약에 법적으로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해야 되고 잔지식 가지고 걔가 너를 고소해서 너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하려면 그걸 입증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니? 그리고 네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돼서 몇 년 계속된 거 아니야? 내가 막 법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막 불안해.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삼촌이 친구들 중에 주먹도 있고 법조인도 있어. 네가 만약에 폭력적인 걸 당하면 내가 폭력으로 갚아줄 거고 법적인 걸 당하면 법적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고마워 삼촌하고 끊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 아무 소용이 없었어. 뭐라 그랬어? 주먹 걱정하지 마. 법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애가 고마워 삼촌. 그리고 딱 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사실은 돈 받는 사람이야. 현실 속에서는. 근데 얘는 끌려가는 소 같은 이게 인간적이라고 그러고 있잖아. 얘는. 이제 원서 쓸 때가 되니까 애들이 각자의 성적과 지원 대학을 막 보내고 있구나. 이거 돼요 막 하고 있네. 알겠지? 이해됐지? 포인트 끝났어. 자, 그 다음에 한참이나 외등 두 불빛을 받으면서 있다가 나는 다른 걸 걸다 밤새 빠져 머리통이 작은 박씨는 어느 지구에 살았는지 이미 보이죠. 박씨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지. 선택지도 나오지 않아. 땡 없어지는 거야 그냥. 됐지? 아버지는 서로 측은하게 생각한다. 굵은 글씨 나왔지? 서로를 측은하게 생각해.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이다. 계속 일관되니까 편하지. 아버지 끌려가는 소였고 무능력해 보이는데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측은해. 안타까워하는 내색도 자제하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낭패감, 그리고 당신의 무능력에 대한 자괴감, 비슷한 말들이잖아. 무슨 말겠지? 비슷하잖아. 자괴감은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다. 자괴감 중요한 단어다. 뭔 뜻이야? 스스로 부끄러움. 자괴감, 스스로 부끄러움.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자, 들이닥치는 물리적인 힘의 속수무책이다. 계속 비슷한 말이 반복해요. 여기 빠르게 읽어야 돼. 풍뎅이처럼 죽은 신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양반. 비유적 표현인데 얘는 쉽지? 됐지? 죽은 신용하는 사람.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신고 맵고 쓴 거. 신고. 인생의 고통을 말하는 거야. 인생의 고통. 맵고 쓴 거. 인생의 고통.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도 말없이 수용해버리는 늙은 이를 나는 오늘 세상 목격 확인한 셈이다. 됐세. 어떤 불행도 다 수용해버리는. 됐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아버지 인간적이지.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였어? 인간적이어서 나는
그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야? 무능해.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소시민이야, 소시민. 됐지? 소시민의 내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 무능하다. 부유하지도 못하다. 오케이? 능력이 없어. 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은 있어. 적극적이지 못해. 그러나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뭐 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시민들이. 무슨 말 알겠지? 그 소시민이라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아버지 무능하지만 나는 얼마나 더 무능한 뭐야? 이 무능에 대해서 진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왔지? 나도. 그 포인트야. 나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동일시하고 있는 거지. 동일시. 더더더더더 나도 무능하다. 자,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증으로 오늘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아버지에 대한 결론. 자, 결론. 아버지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인데 교육을 받아서 사실 공무원이군, 공무원. 근데 뒤에 또 나오지만 공무원인데 여차여차한 사건에 자기가 짊어지고 총대 메고 나왔어. 완전 우리 아버지 스토리야.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학교 교장이 된 시절이 있었거든. 30대에 교장이 됐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재단에 비리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신문에 난 적이 있어. 재단 비리를 아버지가 한 걸로 한 거야. 그리고 물러나신 거지. 그래서 다른 재단으로 가셔서 교장했다가 교감으로 쭉 내려온 거지. 교무로 내렸나?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딱 이 소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했어. 괜히 교육을 받으셔서 농사내 지으시지 뭐 이런 거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도 동일시 나도 동일시잖아. 됐지? 그 다음에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의 적의는 백지장 한 장 차이라는 것이 아니 손바닥 손등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하려였다. 그에게 내게는 적자는 수학이었다. 됐지? 됐어? 그럼 뭐야? 애증. 이래서 결론 나는 뭐야? 아버지에 대한 애증을 갖게 된다. 애가 뭐야? 사랑하고 증오하고. 아버지가 싫으면서도 한편으로 뭐야?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쵸? 싫음과 동시에 부정과 동시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됐지? 그러니까 이해의 단계로 내가 넘어갔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냐면 얘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이게 알게 된 거야. 어렸을 땐 잘 모르는 거지. 아버지처럼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 이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들들이 그때 순간 아버지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게 돼. 어느 순간에. 딸들은 뭐야? 딸들은 어느 순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욕했구나. 야, 이 개새끼야로 막 남편한테 욕하는 거지. 뭔 말이겠어? 또 애 보면서 뭐라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그랬구나 하면서 눈물 또 흘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지금 뭐였어요? 내화였어. 자, 포인트 어떻게 가는지 다 알겠지? 방법 알겠지? 포인트 어떻게 간다고? 포인트 심리 나왔어, 대상. 심리 나왔어, 대상. 심리 나오고 있어, 대상. 됐어? 경집이 형이 사고가 나서 끌려가게 됐어요. 아버지 심리, 나의 심리, 형의 심리, 태도. 됐지? 아버지의 교육이 필요 없었어요. 나는 근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형보다 더 나아요. 인간적이죠. 그리고 엄청 말이 많아. 엄청 말이 많은데 가다가 중요한 건 뭐야? 무능한 사람인데 나도 그래. 그래서 나는 애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 좋은 순간이었어. 뭐 이런 얘기. 전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되게 속속들이 다 이해해. 왜냐면 우리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너무 비슷하거든. 뭔 말 알겠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 시대를 사는 사람의 소설이야, 이게. 알겠지? 딱 요 시대, 요 소설이 나와 공감대를 이루는 소설이거든. 내 말 알아먹었냐? 그럼 요게 내화였으니까 딱 외화로 넘어가겠지.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보는 거야, 너희들이. 딱 동일한 방법으로. 심리 나오면 대상. 대상에 대해서 얘는. 대상에 대해서 얘는. 그럼 문제는 그냥 샥 풀려. 알겠어. 이해됐지? 독서에 비해서 훨씬 쉽잖아. 안 보냐? 뭐만 잘하면 된다고? 멈추지만 않으면 돼. 알겠냐? 쓸데없는데 멈추지만 않으면 돼. 대표적으로 오늘 뭐 했냐면 여기 밑줄이 있는 부분. 선택지 가니까 엄청 쉽잖아. 근데 그걸 뭐지 하고 막 긴장하고 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 낭비냐고. 자, 길이 보이죠? 길이 보이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를지 길이 보이지. 네, 매번 길이 보이면 돼. 그럼 성공하는 거야. 오케이? 대신 길만 맨날 보고 있는 거지. 길만 보고 있는 거야. 길만 보고 있고 애들 어느 순간에 길을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막 길을 가. 야 하고 가. 근데 와 하고 쳐다보다가 애들이 없어져.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어. 뭐 말인지 알겠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시면 아니 돼요. 알겠지? 오케이.